정말 힘드네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자, 이제 사무실 봅시다. 사무실로 한번 일단 쭉 훑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계속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찔러주는 거예요. 자, 보통 사무실은 보통 영양사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조리 종사원 사무직이 주로 이용하는 구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거의 영양사 사무 직원밖에 없습니다. 사무 직원은 이제 뭐 영양사가 이제 식당과 관련된 그런 기획 같은 거 다 하고, 이제 조리 종사원도 대부분 식당에 있어요. 그리고 캐비넷에 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을 하는 사무 직원들이 있는데, 뭐 이제 사무 직원이랑 그렇게 많이 마주치는 일 없고, 그리고 대부분 조리 종사원들은 사무실에 잘 안 있을라 해요. 뭐 쓸 일 없고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할 건데, 그럴 바에 조리구역 가가지고 편하게 이제 구석지에서 이제 앉아있는 게 편해요. 진짜 이렇게 편해. 그리고 이제 캐비넷에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잖아. 거기서 많이들 쉽니다. 그리고 가끔씩 외부인이 이제 민원 같은 거 들러오면은 이제 거기서 상담을 합니다.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한 외부인이 주방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수구역 근처에서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바로 사무 보다가 바로 이제 구역이랑 구역을 바로 가가지고 체크하고 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사무실로 와야 되니까 검수구역이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깨끗하거나 그런 느낌 없습니다. 약간 노후가 됐다는 이런 느낌을 막 받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다른 구역보다 검수구역과 가깝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아래에 있는 그림도 한 번씩 보시고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림 보면은 사무실 옆에 보면은 이제 탈의실이나 이제 조리 식품 냉장실 있죠. 탈의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있으라고 한 거고, 사무실이랑 또 냉장 보관실이랑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도난이나 그리고 식재료 체크 같은 걸 바로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이제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사무실 출입을 할 때는 항상 이제 깨끗하게 이제 우리 실습실 들어오면은 조리 없으면 맨발로 들어오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그 장소에 맞는 옷으로 이제 바꿔 입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면 가로 열고 4번 가로 닫고 띄고 급식 띄고 시설에 띄고 마감 띄고 재료 띄고 밑 띄고 처리 띄고 기준. 저도 좀 이상하게 적었네요. 자,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급식 시설의 마감 제로 및 처리 기준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이것도 진짜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이 과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진짜 제가 꼭 집어서 알아둬야 될 거, 이것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만 알아두면 되지, 전체적으로 한 번씩만 쭉 훑어보면 되는 부분. 자,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뭐 구조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 취업하시면 이거가 천장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대부분 외부나 이제 높은 사람들이 신경 쓰면서 외부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막 고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윗사람이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정말 좋습니다. 실생활과 좀 관련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장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해야겠죠. 당연히 이제 조리시설이나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위한 공간도 그렇고, 이제 일반적인 손님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천장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자, 외부나 내부에서 나는 소음을 이제 차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지 않게, 외부에서 내부로 나가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들 보면 막 건물들 지나다 보면 내부가 그렇게 막 시끄러운 소리 안 들릴 거예요. 다 방음을 하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막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뭐 갑자기 막 차가 빵빵거리는 소리는 들리겠지만 그 외에 그런 크지 않은 소리들 같은 것들은 최대한 막아냅니다. 소음 같은 거, 잡음 같은 거. 그리고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이제 이물질 등을 확인하기 쉽게 이제 밝은 색으로 마감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장을. 그래가지고 곰팡이 같은 것들은 검정색이잖아요. 근데 천장도 검정색이면은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낀지 잘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마감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천장은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3m 정도 있어야 가장 이제 편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2쪽, 온라인으로 진도를 빼니까 정말 잘 빠지네요. 수업 시간에 하면은 막 이상한 소리나 하는데, 자, 142쪽 바닥을 봅시다. 바닥의 표 이제 4-3 보면은 이제 주방 바닥 재료 및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콘크리트, 비닐, 타일.
그리고 세라믹 타일, 대리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딱 보면 이해가 갑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쌉니다. 쉽게 대신에 금이 갈 수 있고, 비닐 타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뻐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은 대신에 유지 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콘크리트랑 약간 좀 정반대죠. 자, 그리고 세라믹 타일 같은 경우는 쉽게 닳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그 실습실도 이제 미끄럽죠. 양식실 같은 경우 쉽게 파손될 수 있고 변색이 될 수가 있고, 대리석 같은 경우는 외관이 우아하지만 매우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진짜 있으면은 진짜 넘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청소할 때 완전 예민해요. 그래서 주방용으로는 부적절하고 식당용으로 적합합니다. 그래서 식당용으로는 대리석을 많이 쓰지만 주방용으로는 짜증납니다. 특히 물이나 기름 같은 거 있으면 진짜 넘어지고 난리예요. 진짜 이게 기름이나 물기 이런 거 있으면은 와, 웬만한데 진짜 미끄러워요. 자, 그리고 이제 딱 보시면은 옆에 보면은 이제 주방 바닥은 물을 많이 사용하고 이제 무거운 기기가 놓이는 곳이므로 청소와 배수가 쉽고 내구성이 높으며 쉽게 마르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처리한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당연한 말인데 이걸 막상 이제 깔려고 하면은 이것저것 바닥 보다 보면은 이제 웬만해서 정해지지 않아요. 막 어디 업장이 이쁘게 했다는데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튀김소, 식기세척기, 가열 조리대 아래 바닥은 기름과 물에 의해 대량 조리 작업을 할 때 조리 종사원이 미끄럼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공간이라 나와 있어요. 정말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이 구역에 미끄럼 방지 타일 또는 논슬립 처리하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미끄러운 공간은 따로 이제 박스를 깔기도 해요. 박스를 깔아서 막 요리하기도 하고, 더 그러니까 막상 해보니까 조리하는 사람들은 아, 그래, 뭐 이런 거 해줘서 고마운데 나는 많이 미끄럽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를 깔거나 이제 아예 다른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받침대를 막 이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해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 낮고 경사지게 설계하여 물 빠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해 버리면요, 이제 물이 안 빠져요. 여러분들 양식 실습실이나 한식실 실습실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바닥 청소할 때 약간 이제 배수구 쪽으로 약간 이제 치우쳐져 있어요. 물론 공사 실패돼가지고 중간에 막 움푹 패인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고이잖아요. 근데 그거 제대로 청소도 힘들고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청소하라고 이제 살짝 이제 배수구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습니다. 조리대도 그래요. 조리대도 그래야지 물 빠짐이 쉬우니까. 자, 그리고 그리스 트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줄을 보면은 그리스 트랩이라고 있는데 거기 나와 있네요. 이제 표 보면 거기 그리스 트랩이 있는데, 네, 그리스 트랩을 이제 설치를 하면요, 주방에서 배출되는 기름 찌꺼기를 주기적으로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물이 빠져요. 이제 트렌치가 나와 있는데 표 이제 4-4 보면 바닥 마당 기준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트렌치가 있고 작은 트렌치가 있잖아요. 바닥 쪽에 큰 트렌치가 보통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작은 이제 일자로 된 것들 보면은 그래서 물이나 찌꺼기들이 흘러나와요. 조리대에서 썼던 것들이. 근데 이제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찌꺼기들도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찌꺼기를 따로 이제 걸러줘야 돼. 채 같은 걸로 이용해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저 끝에서 막 이제 박혀버리면은 대공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랩을 보통 설치를 하는데, 이제 이 껍데기를 빨간색 동그라미 된 거 있죠? 이걸 까보면요, 엄청나게 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기름이 이제 막 이제 온도에 의해서 이제 막 굳어지잖아요. 낮은 온도 정도 되면은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껍질 같은 거 오지게 넘쳐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들어서 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물이랑 같이 섞여 있으면 무거워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물이 안 섞이게끔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조리할 때 마지막쯤에 이제 빼곤 합니다. 근데 진짜 나 옛날에 실습하고 그랬을 때 이게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작은 사람들은 빠지면은 진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깊진 않겠지만은 만약에 어린애들이 여기 빠지면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진짜. 왜냐면 그리스 트랩도 한번 까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간도 커요. 왜냐면은 이제 물 빠짐도 있겠지만은 이제 덩어리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빠져나가는 구멍이 또 의외로 커요. 그래서 진짜 쬐깐한 애들 거기 빠지면은 그대로 바닥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찾을 건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이런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이 나이 때 빠져버리면은 이제 겁나 무섭겠죠. 밖은 보이지도 않는데 막 계속해서 어디로 막 흘러 내려가는데 어른들을 못 찾아요. 그 하수구 그거 얼마나 긴데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수구 끝에 가보면은 완전 큰 구역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저기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더기들이 막히지 말라고 엄청 큰 댐과 댐 사이즈는 아니고 정말 큰 구역인데 거기에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죽는.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구역이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 많이 시켜요. 여기가 넓어야 돼 빠져도 금방금방 나올 수 있고 물론 엄청나게 깊진 않지만은 위험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 또한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게 무섭더라고. 아 정말 많이 했네요. 네, 수업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돌리 치돌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